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명 유튜버가요, 프랜차이즈 업체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던 것처럼 꾸미고 이를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계속해서 두 분과 만나볼 텐데요. 먹던 피자와 치킨이 배달 왔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6개 와야 되는 건데 피자도 4조각밖에 안 왔고 지금 치킨도 한 조각이 좀 벗겨져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상품 상태가 너무 별론데 이거 좀 환불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달 하자인 제품을 저한테 주신 거니까 요거를 취소하시고 제가 이제 그 돈으로 다른 거를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직접 그 치킨을 알겠습니다. 아유 말 환불 신청해드릴게요. 아니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조작인 것이다. 결국에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당시에 음식이 잘못 배달된 게 아닌데 이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 것이고요. 피자와 치킨을 주문했는데 저렇게 음식의 일부를 빼내고 나서 이제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내지는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거짓으로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그거 궁금한데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까? 우선은 이게 이제 생방송으로 아마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다시 한번 게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 이 생방송 도중에 상호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이제 게시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생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한다든지 또 유튜브에 게시를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이 유튜버들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조금 뭐 유명세를 탄다든지 이런 돈을 좀 얻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지인분과 즉석으로 진행된 몰래카메라였으나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결국에는 사과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됐는데 아까 그 김성수 변호사께서 조회수, 결국에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수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뭐 본인의 해명에 따르자면 뭐 이제 몰래카메라 형식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확인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안 하고 들어와서 이 조회수가 잘 나오긴 했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해 대한민국 유튜브 영상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700만 회 정도나 됐었다라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 해당 유튜버가 송땡땡 씨인데 이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을 때는 136만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 사건 이후에 한 달 만에 30여만 명이 빠졌고 현재로서는 거의 60여만 명이 빠져서 74만 명 정도를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들어올 때까지 예, 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구독자가 설정이 되면 이거 사건으로 분노해서 직접 들어가서 구독 해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예. 거의 그대로 놔두거나 볼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700만 회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영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지급했었던 돈을 다시 저 사람이 만약에 출금했는데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본인이 출금하고 나는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형식이 유튜브에 많긴 하나 예. 그 유튜브가 몰래카메라로 해서 웃음을 자아내거나 또는 적어도 피해자는 없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는 일단 저 사람들 저 컨텐츠를 봤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를 자극했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해당 브랜드가 피자와 치킨을 함께 이제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전국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136만 명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예. 136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을 당시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큰 피해를 야기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아무튼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혐의 자체는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주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형법 314조에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의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고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초범이라든지 이 피해가 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징역형까지는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이 이 실제 업체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업체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손해배상의 금액 자체가 현재 지금 이 유튜버가 이 유명세를 얻거나 그리고 지금 사과 영상이 700만 원까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득을 과연 그 이득만큼이라도 손해배상이 나올 것이냐 이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손해배상이라는 건 손해와 이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어떤 처벌을 어떤 선고를 받는지는 저희가 이제 기다려 볼 일이긴 한데 그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작하는 분들 중에는 뭐 물론 어떤 선한 의지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실제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보다 나중에 뭐 벌금을 내거나 어떤 뭐 형벌을 받는 게 이 수익보다 더 가벼운 경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막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 해당 유튜버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또 다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어떤 간장게장 리필집을 가서 밥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제대로 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올렸다가 이 부분은 사과하는 순간 이미 그 가게 해당 가게는 폐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전해 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해당 유튜브는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최근에 또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벌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만 하더라도 직업 선호도 1위가 유튜버거든요. 예, 예. 근데 유튜버라는 이름 자체도 이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악용할 선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즉각적인 조치나 처벌 선례가 있어야 조금 더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사고를 치는 영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사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그래도 사과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두 분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과 영상만 하더라도 지금 700만 회거든요. 이걸로 수익을 또 재창출한다는데 이제 이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건 제재가 안 될까요,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는 이 지금 수익 자체를 몰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논리 구조가 짜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예. 유튜브 자체에서 근데 이런 조금 문제가 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뭐 수익 창출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이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8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라고 한다면 이 채널 자체가 없어지면 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제재를 하는 것을 뭐 이제 조금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법에서 예. 이게 유튜브라는 이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네. 법에서 이런 제재를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피해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처벌 선례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SNS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뭐 물론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채널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않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까지 저희가 함께 만나봤고요.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